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이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그 흐름 이어갈 수 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주 강하고 좋은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최근에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그 미국의 대선이 좀 끝나고 그 이후부터 자유무역에 대한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시장에 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에 이어서 최근에 RCEP이라고 RCEP에 우리나라가 좀 가입을 하면서 기술력이 좀 뛰어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동남아 시장과 지금 현재 중국 시장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과도 어떻게 보면 지금 FTA가 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와 같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그야말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이었고요. 이런 흐름들은 다음 주에도 좀 이어나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자체가 너무나 강하고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청자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거래일 연일 좋았던 우리 시장, 다음 주에도 연일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박수범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 80% 기록해 주셨네요. 10종목 중 8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는지 10위까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위에는 반도체 대장 키워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총 1, 2위의 반도체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여파 때문이고요. 또 2위에는 오늘 새롭게 언택트가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3, 4위에 코로나19가 연달아 자리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힘을 받고 있는 재택근무 오늘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6위 포장지도 코로나19 여파로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는 테마 중 하나고요. 건설주 오늘 오랜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8위의 원격교육도 오늘 이름을 올렸네요. 9위의 게임주 오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키워드로 보이고요. 선박주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삼성전자 오늘 72,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여력까지 보여주면서 2.58%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카카오 오늘 장중에 거의 5%대까지 치솟으면서 4%대로 종가 멋지게 형성했고요. ST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7위에 자리한 제넥시는 오늘 6%대 상승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알서포트 재택근무주 오늘 핫했습니다. 대형 포장주들이 오늘 힘을 받으면서 16%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GS건설 6.68% 상승하면서 오늘 대형 건설주들이 다 같이 일제히 힘을 받았습니다. YBM넷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으면 항상 오르는 종목이죠. 7.62% 상승했고요. 넵튠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급하게 많이 나오면서 3.9% 밀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HSD 엔진 선박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고요. 9.46% 상승했습니다. 네,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을 열어볼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1위에 자리한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시총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계속 상승 분위기를 이끄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했던 좋은 시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지금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새벽에 나왔던 이제 마이크론의 공장에서 정전이 되었던 부분들, 그에 대한 이제 가동이 1시간 정도 중단되었던 부분들이 일단 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면서 제품에 대한 출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자, 여기에다 지금 최근에 뭐 디지털 코픽을 만들고 있는 하만까지 또 9조 원이나 주고 M&A 했던, 인수 합병을 했던 회사였는데,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디지털 코픽 시장에서는 자동차가 전장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또 아직까지는 전체 시장 캐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높여 나간다면 디지털 코픽 시장도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캐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만과 같은 회사들의 움직임도 아주 좋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보자면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삼성전자가 좀 주가 흐름이 아주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움직임들 자체가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좀 행보 구간을 좀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좀 연출해주는 모습들이었는데 최근 11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금 7만 1,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단기간에 지금 흐름들 자체가 거의 뭐 20%를 넘어서는 20% 가까이 되는 그런 삼성전자의 상승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수 또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흐름들이고 삼성전자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0조 시대를 열고 있고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해서 426조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좀 무난하게 450조까지 시가총액 450조까지 무난할 것을 보고 있어서 앞으로 상승 탄력은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약 10% 정도의 상승 탄력은 좀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꾸준히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오늘 인기 검색 상위 10개 종목 중에 유일하게 상한가로 종가를 형성한 ST팜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원료 부족이 심화함에 따라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동사에 대해서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동아제약 쪽이죠. 자, 동사가 오늘 뭐 관련돼서 지금 현재 뭐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던 부분에서 원료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ST팜이 좀 크게 상승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동사에게는 이슈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에 따른 좀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의 모멘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 뭐 다음 주까지도 저는 조금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동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지지부진한 뭐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분위기가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렇게 보자면 ST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ST팜의 자체적인 지금 현재 뭐 매출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실적 또한 받쳐주고 있고 이러한 이슈 또한 흐름에 있어서의 영향을 미친다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가 들어가긴 했지만 다음 주도 한번 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ST팜 그간 주가가 부진한 것에 비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6위에 자리한 대형 포장입니다. 오늘 포장재, 제지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지속적인 택배량 증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저는 일단 스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포장 말씀 뭐 이름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이제 포장 관련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폐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에게는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보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이죠. 예, 그분과 관련된 또 내용이 있다 보니까 네. 좀 관련주로 좀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가 두 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좀 상승 탄력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 현재 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스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움직임들 자체가 좀 최근에 11월 달부터 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분위기였고요. 수급 현상도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대형 포장 최근 들어서 상한가도 한번 갔었고, 자, 12월 달 들어서는 3일 연속 조정을 보여주다가 다시 5일선 부근에서 다시 밟고 올라서면서 오늘 같은 날에서 거래량을 크게 만들면서 무려 거래량이 2억 5,900만 주나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 상장 주식수가 그 1억 주가 좀 넘습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 거의 두 바퀴를 돈 상태죠.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타 물량도 상당히 좀 많았던 부분들이고, 동사에 대한 이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동사를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거래량, 그에 따른 대형, 단기적인 급등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대형 포장과는 좀 이별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제는 다른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대형 포장에 대해서는 제가 스탑을 말씀드립니다. 네, 포장재 수요 증가라는 것, 그리고 정치 테마주라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그 아래 위치한 GS건설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오늘 대형 건설주를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건설 쪽은 계속해서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GS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리고 대우건설이라든지 많은 건설사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GS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단기간에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국토부 장관의 이제 교체 부분들이 시장에 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건설 쪽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최근에 그린 뉴딜이다 뭐다 해서 SOC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확장 국면에 놓여져 있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좀 매출이라든지 전체적인 좀 흐름들이 아주 좋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GS건설에 대한 흐름들도 꾸준하게 오늘 상승 흐름을 잡아준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보게 되면 투신 쪽에서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오늘도 좀 매수가 물량이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게 보게 되자면 GS건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우리가 좀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건설주들이 앞으로 실적 기대감,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이 어떻게 보면 좀 비수기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2021년도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 분위기를 연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GS건설 다음 주도 우리가 상승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SOC 사업 등 다양한 매출처가 확대가 되면서 건설주들 다음 주에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9위에 자리한 넵튠입니다. 네, 계속해서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 아닐 수 없는데요. 크래프톤 관련주,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 그리고 자회사의 신작계 대유행,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동사에 대해서는 일단 스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넵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알려진 것처럼, 자, 넵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매출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게임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또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었고, 자, 그리고 최근 이제 또 중국의 파노 시장이 열리면서
지금 이제 뭐 컴투스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드 문제로 인해서 판호가 좀 다쳤던 부분들이 있어서 피해를 보았던 기업이 이제 펄어비스라는 또 게임이 주가 있었죠. 뭐 그 종목이 어제 크게 또 14%는 큰 상승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게임 쪽은 분위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살아있고 분위기도 아주 좋고 흐름들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게임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도 우리가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넵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래프톤이라는 이제 그 배그죠. 예. 배그라는 게임을 통해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통해서 IPO 부분들에 있어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제 기대감에 넵튠이 좀 주가가 최근에 단기 급등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게 되면 이제 거의 뭐 15,000원에서 14,000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적인 급등 패턴을 보여주었다는 부분들이죠. 중간중간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형성되는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 주식 수가 2,300만 주 정도 됩니다. 2,300만 주 정도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뭐 흐름들 자체가 거의 500만 주 가까이 움직임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에 좀 영향을 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하나의 또 넵튠이 상승하기에 좋은 호재가 되었던 부분들, 재료가 되었던 부분들이 넵튠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윗꼬리를 상당히 좀 많이 달았습니다. 장중에도 보게 되면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한가가 좀 풀리면서 마이너스 3.9%까지 내려오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조금 형성되면서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넵튠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다음 주에는 좀 눌림 현상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나, 주가가 좀 더 조정받지 않겠냐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스탑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당장 다음 거래일에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ST팜, GS건설은 고, 대형 포장과 넵튠은 스탑 의견 주셨는데요. 나머지는 어떤 의견 제시해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제넥신, 알서포트, YBM넷, HSD 엔진은 스탑이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네요.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베스트로 꼽아볼까요, 매니저님? 저는 카카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를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죠. 4%나 넘게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제 네이버까지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자,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자회사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했지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많이 있죠.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렇게 내년에도 상당히 좀 자회사들의 상장을 좀 기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좀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42만 원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6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2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주시면서 오늘 카카오 베스트 종목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나누려면 무료 방송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4시 반입니다. 4시 반에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다 하지 못한 얘기들,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어떻게 봐야 되고 다음 주는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해야 될지, 어떤 섹터가 움직여줄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에서 또 매니저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